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긍정학은 10요일째입니다.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지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쓴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쳐 완성된 대하 소설이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서문부터가 남다르다. 박경리 선생은 토지 일부를 연재하던 중이던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병마와 싸우며 작품을 연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소문에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다. 퇴원하고 바로 집필에 들어갔다. 수술 후 통증으로 몸이 아팠고 급격한 시력 감퇴에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맹렬한 투쟁이었다. 하지만 박경리 선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삶이다. 제대로 사는 사람의 삶. 한없이 망설여지고 고통이 밀려오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 아마도 박경리 선생 내면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경치 좋은 휴양지에서 체력을 회복한 후에 글을 써도 되지 않냐고 한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수없이 유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통이 결정에 달해 죽음조차 두려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 오히려 눈빛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등을 돌려 달아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다는 나를 발견한 순간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오로지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비상하는 사람이 된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을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것이다. 고통 없이 자란 포도는 훌륭한 포도주가 될 수 없다. 척박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포도다운 포도를 키운다. 농부들은 땅이 너무 비옥하면 작물이 약하게 자란다고 걱정한다. 이런 고통의 아이러니를 박경리 선생은 당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작품보다 큰 감동을 준다. 고통을 극복해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안다. 고통에 저항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전하고 비상한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욱 큰 고통에 빠져든다. 고통은 도망칠수록 점점 더 큰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내 뒤를 따르며 괴롭힐 것이다. 고통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고통을 노려보라.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고통의 그림자를 향해 성큼성큼 뛰어가 몸을 던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고통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고통 없이 행복만 영원히 가지게 되는 삶은 없습니다.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아프고 감내해내기 힘든 고통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나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결국 이런 고통도 감내해내야 될 자신은 남이 아닌 본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이 또한 이런 마음과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한 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울의 양초와 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은 또 한편에서는 행복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고통과 행복이 나란한 추에 평행을 유지하는, 때로는 행복이 조금 더 위에 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면 아하, 조만간 행복이 내 곁에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감내하기 힘든 아픔도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경험을 누구나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날이 있고 고통이 지금 나한테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을 천천히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이 고통이 찾아왔으면 곧 나에게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설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까지 성격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최고의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는 넘쳐났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원룸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예약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구하려 애쓰는데 실천했더니 오히려 선순환구조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그 힘든 속에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돌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들여다보며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은 곧 나에게 행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도록 제가 모든 저의 기운과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필요 없이 내 자신이 모든 문제는 내 자신 속에서 나타남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말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세요.